네, 안녕하세요. 영업사원 H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구독자님께서 자소서를 계속 떨어지셔서 왜 떨어지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셔서 답변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구독자님께서는 스타트업 1년 반 정도 이제 재직 현업에 계신데, 지금까지 어느 기간, 도대체 얼마만큼의 기간인지 모르겠지만 총 50개소를 넣으셨고 하나가 붙었습니다. 총 2%의 합격률. 상당히 지금 좀 답답해하시고 좀 스트레스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구독자님께서 저한테 문의하신 부분이 이겁니다. 어떤 식으로 자소서를 준비했는가? 좀 포괄적이죠. 어떻게 고치고 무엇을 참고했으며 첨삭은 받으셨나요? 뭐 이런 부분을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일단 자소서만 가지고 뽑을까? 그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네. 이 서류라는 것이 다른 기타 스펙도 있고 학벌, 뭐 이 스펙 안에 다 학벌도 들어가고 뭐 성별도 있을 거고요, 나이도 있을 거고 지역도 있고 뭐 다양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서류라는 게 그날의 분위기, 운, 운입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사람을 뽑는 일이기 때문에 일례를 들어드릴게요. 현업에 뭐 인사팀이 좀 거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정량의 서류를 현업에 있는 담당자들한테 보내주고 이거 어느 기한까지 다 확인해 주세요, 뽑아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날 일이 정말 바쁘면, 제가 직접 봤어요. 바쁘면 대충 봐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냥 더 자세히 봐서 잘 볼 수도 있는 내용을, 진짜 바쁘면은 정신 없잖아요. 내가 얘를 지금 한두 개도 아니고 이거 서류가 왜 이렇게 많은데 지금 오늘 당장 일 끝나고 빨리 칼퇴하고 좀 쉬고 싶지, 이걸 일일이 붙잡기 싫거든요. 좀 여유롭다 싶으면은 잘 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금방금방 그냥 뭐 학벌로도 제낄 수도 있고 그냥 뭐야 얘 재수없어 이렇게 넘길 수도 있는 거고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운이 정말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소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 최대한 확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소서를 보는 기업이 제가 경험해 봤을 때는 다 보는 것 같아요. 설령 대충 보다 하더라도 면접 때 또 보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소서를 그냥 대충 쓸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 어떻게 준비했냐면, 처음에 생짜로 뭐 제가 스스로도 한번 적어봤죠. 적어보면서 첨삭을 많이 받았어요.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네 번 받고 계속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뭐 꼭 한 번씩. 이 학교에서 취업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뭐 한양대 같은 경우는 HIT 맞나요? 네, HIT 좀 헷갈리는데 뭐 있습니다. 이 본관 그 도서관 뒷부분에 있어서 이 취업 따로 센터가 있어서 뭔가 도와주는 분들이 계속 계세요. 뭐 교직원 분들부터 시작해서요. 그래서 학교 교직원 담당 직원한테도 요청을 해봤었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전문성은 없지만 글이 말이 되는가 뭐 그런 부분들을 봐주죠. 그다음에 컨설팅 업체들을 또 고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담당자들이 뭐 오프라인으로도 서로 상담도 해주고 자소서뿐만 아니라 저희 스펙에 대해서도. 근데 좀 재수없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저보고 이 정도면 상사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뭐 서류 합격은 제가 원하는 만큼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좀 재수없는 사람들은 좀 거르고 너무 잘 말해주는 사람도 거르고 딱 뽑을 만큼만. 이건 내가 보기에도 좀 이상하네 말 들어보니까, 그것만 고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도 첨삭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첨삭을 받아봤었고요. 첨삭을 총 뭐 받으면 그래도 한 5번 이상은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그때 딱 한 학기 첫 번째 준비를 할 때 여름에 하반기에 앞서서 한 5번, 6번 정도는 첨삭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 어떻게 하느냐? 물론 무에서 유를 창출한다, 뭐 창조한다, 이런 건 힘들죠. 물론 저도 학교 교내 커뮤니티에 올라있는 합격 자소서라든지 인터넷으로 뭐 구글링도 엄청 해보고 당시 유튜브도 찾아봤는데 2019년에 제 기억으로 유튜브가 그렇게 취업 관련돼서 자소서를 상세하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좀 아쉬웠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소서 좀 봐주는 사람들 딱 마땅히 떠오르진 않네요. 비비런덕, 저는 그 채널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몇 개 있는데 당장 생각 안 납니다.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아무거나 다 뒤지고 해서 한번 봤어요. 근데 보면 합격 자소서라고 해도 좀 약간 애매띠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 그 자소서들이 있어요. 취합하는 거죠. 제가 스스로 이건 괜찮다, 이건 괜찮다 해서 모아서 참고를 좀 해보고. 근데 그 내용을 따라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내용을 따라하면 어차피 그 사람이 쓴 것들 다 데이터에 남을 텐데 제가 그냥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따라하기보다는 구조를 따라하려고 했어요. 내용은 내가 경험한 거, 거기서 구라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아무것도 경험 안 한 남이 쓴 거는 진짜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구조를 좀 파악하려고 했고, 첨삭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첨삭 해준 사람들이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자, 그리고 쓰고 쓰다 보면 이제 슬슬 나 스스로의 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도 오히려 처음에 준비할 때 그 한두 달보다 요즘이 더 잘 쓰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뭐 글도 보고체로 계속 쓰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자소서 보면 볼수록, 글을 보면 볼수록 안목이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첨삭도 첨삭이지만 그냥 내용에 대해서 저는 현실성 있는가, 그 다음에 말이 잘 맞는 것 같냐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뭐 국어, 이 어법적인 이 어순이라든지 뭔가 어감 뭐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인들한테 많이 물어봤습니다. 현업에 있는 선배들 막 붙잡고, 모르는 사람들도 어떻게든 뭐 연줄 통해 가지고 친구의 뭐 선배다 해가지고 연락하고, 저 정말 죄송한데 저 정말 가고 싶거든요. 뭐 일단 다 그 기업은 다 가고 싶다고 해야죠. 거기 정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자소서 한번 봐주세요. 재수없게 안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고 봐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꼭 제가 물어볼 때 뭐 잘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좋은 친구들도 있지만, 꼭 젠체하면서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뭐 바쁘긴 하겠죠. 뭐 당장 오늘 고쳐달라는 건 무리죠. 하지만 뭐 한 일주일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그 젠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잘했으면 얼마나 잘났어. 사실 뭐 대기업에서 일을 하든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든, 물론 특수적인 그런 직무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예외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그런 직무는 전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서 일하던 사람 저기서도 일할 수 있고, 꼭 자기가 엄청나게 막 대단한 사람인 것 마냥,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얻어야 된다는 거죠, 정보를. 친구들, 먼저 취업한 친구들, 그 다음에 뭐 스터디원들끼리 서로 돌려보면서 이거 말이 되는 것 같아? 좀 이상하지 않아? 서로 공유를 최대한 많이, 제 자소서를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만의 그런 소재인데 얘네가 나중에 어디 유출하면 어떻게 하지? 그럴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보통 그럴 만한 자소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럴 만한 소재가 있다면 자기한테만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자소서 초반에는요. 그래서 그리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최근에 뭐 혹시 몰라서 뭐 글 같은 것들을 쓰면은, 저는 이제 여자친구한테도 물어봅니다. 여자친구가 엄청 글을 잘 쓰는 친구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글을 잘 쓰는 친구들한테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좀 말 잘하고 논리 있게 잘하는 사람들, 야 이거 논리 있어 보이냐? 이 유기적인 연계가 돼 보여?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네, 일단 제가 준비한 그런 과정들, 이 썰들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원래 글 잘 쓰는 놈들은 정해져 있다. 근데 저는 글을 잘 쓴다? 뭐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뭐 학교에서 무슨 뭐 독후감 대회, 뭐 대학교에서도 뭐 문예상 이런 거에서 뭐 제가 좀 글 써가지고 내면은 상 탄 적이 있어요. 용돈벌이 하려고 그랬던 적도 있는데, 자소서는 완전히 별개더라고요. 자소서는 그 뭔가 문학적인 감성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최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응축해서 그것도 가독성 있게, 구체성 있게 적어 나가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플러스 뭐 내용이겠죠. 어떤 소재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 뻔한 소재를 가지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초반에 제가 아주 완전 생 초보일 때 적어놨던 자소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뭔가 제가 이 옷 다 홀랑 다 벗고 보여드린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 이런 거 자소서에서 필요할까요? 다 아는데 다 필요 없는 얘기죠. 위의 경험을 통해 저는 철저한 사전조사, 어떤 경험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거 최대한 인맥을 더 해야 했습니다. 뭐 거의 뭐 반성문 쓰고 있죠. 이런 말투도 좀 별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대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끝났어요. 끝나면 어떡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간략하게 포부 정도, 아무리 그래도 한 문장 두 문장 정도는 써줘야 되겠죠. 배운 점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플랜 B로 새로운 기회 만들기. 자, 플랜 B로 새로운 기회 만들기. 자, 뭐 있어요? 플랜 B. 근데 이거 하면 무슨 내용이 나올까? 감이 오시나요? 안 오죠? 이 여기 본문 내용이 전혀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 정말 쓰잘데기 없는 제목이에요. 정말 학생 티 나는, 문과 티 나는, 정말 일 경험 하나도 안 해본 것 같은 그런 느낌. 2018년 중국 청도에서 버스킹 방송 활동 시 방송 활동 주도적으로 새로운 대안책을 제시하고 팀원 간의 협력을 이끌어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뭔데요? 온라인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방송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4월에 들어 갑작스럽게 활동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거 굳이 안 하고 이것만 적어주면 되지 않았을까요? 4월에 들어 청관들의 심한 단속으로 활동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썼으면 한 문장으로 끝나는 건데 굳이 일시적인 상황이라 판단한 팀원들도 있었지만 저는 향후 단속 강화 및 확대 강성, 굳이 강화 및 확대 쓸 필요가 있나?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번 위기를 오히려 시청자 수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이것도 약간 말이 이상하죠. 그리고 어쩌라고. 그래서 궁금하다 이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려고 새로운 방송 주제를 기획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오빠와 함께 떠난 중국 오지 영인의 주제를 만들었습니다. 소심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뭐 했고 에피소드 찾아가 좀 흥미를 끌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별로. 나름대로 저는 이 당시에 이게 구체적인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그냥 내가 이거 뭐 해서 주제 만들어서 찍었고 자, 됐어. 끝. 너무 와닿지가 않죠. 자, 그래서 뭐 이것저것 그리고 너무 주저리예요. 그 다음에 롱 라이브라는 라이브가 계속 접촉해서 시범공에 좋은 반응을 얻어다. 끝. 내가 일 잘하는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별로 그다. 그냥 나 노래 잘해요. 그죠? 이런 건 면접설로 풀 수 있겠지만 아니면 나중에 회사 다닐 때 술 마시면서 옛날 과거 썰로 풀 수는 있겠지만 자소서로서는 정말 별로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네이버 차이나랩 1면을 장식하다. 야, 멋있다. 네, 무슨 얘기일까? 뭐 일단 보는 거죠. 성과를 얻었습니다.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시장을 분석하고 현지시장 네트워크를 또 너무 길죠. 너무 주저리예요. 자, 2에 중국 경제통상 수업을 통해 쌓은 중국의 정치 구조 및 경제에 대한 지식을 더하여 기사의 전문성을 제고했습니다. 이 지식이 얼마나 될까? 그냥 학생인데 라는 생각을 할 이 꼼모들이 엄청 많겠죠. 한번 봅시다. 현장 중심의 조사를 통해 중국 시장에 대한 전문성 강화. 정말 너무 많은 이야기들, 너무 많은 표현. 현장 중심, 현장에서 뭐를 배우다. 식상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내용이 좋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적극적으로 현지 기사나 통계 자료를 단순 변화를 주었어요. 어떻게? 실질적인 정보를 얻기에 현장 중심에 또 현장 중심 나와. 어쩌라고 얘기 좀 들려줘. 최근 현지 산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에서 개최된 당주회와 미용 전시회 등 여러 전시에 참가했습니다. 그냥 전시에 참가했는데 트렌드를 벌써 다 파악했어. 그래서 인터뷰를 추진하면서 이런 걸 다 알게 됐네. 중국 시장 공략 사례 개선해야 할 방안까지. 이건 너무 모호하고 유기적인 흐름도 없고. 그 다음에 구라의 냄새도 슬슬 나죠. 자, 현지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 현지 전문가라는 말은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서 살았다 하더라도 5년 10년 살았어도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난 그냥 생활한 거예요. 그럼 내가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닌 거죠.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우리 한국 예를 들어서 보죠. 반도체, 한국의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문가일까요? 아니죠. 한국의 뭐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전문가? 절대 아닙니다. 한국에서 내가 살았어도. 근데 왜 현지 전문가란 말을 이런 말 쓰면 좀 이게 오히려 더 찍힐 수가 있다는 거죠. 이야기들 보면 너무 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뭐 이 수업을 통해서 핵심 세력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 뭐 알아봤으면 저는 이과 이공계 뭐 그런 게 아닌 이상 문과에서 특히 이런 표현은 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카멜레온 같은 영업맨 이런 제목을 썼다는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카멜레온 같은 영업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방문 판매 경험을 통해 해외 영업에 대한 직무 능력을 어떤 직무 능력? 구체성이 없죠. 무역 상사의 업무 특성상 현지 외국인 동료와의 협업 혹은 해외 바이어와의 거래 등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자, 이제 슬슬 뭔가 느낌 와요. 흔해 빠진 그런 케이스. 커뮤니케이션 뭐든지 난 인싸다. 자, 이해. 저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상당히 학생틱한 느낌. 이를 위해 제품에 대한 구매 의지가 따로 없는 고객을 먼저 찾아가 판매를 유도하는 방문 판매에 도전하였습니다. 다양한 고객을 만났고 판단력과 그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통해 갑자기? 자, 다양한 고객을 만났는데 갑자기 뭐 성향과 니즈를 다 파악하는 빠른 판단력과 그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생겼어. 그래서 150%를 한 달 동안 구체성 하나도 없고요. 불화의 느낌 100%입니다. 만국동통어의 미소와 이름 묻기야. 자, 이런 표현들 정말 저도 그 당시에는 색다르지 않을까? 나의 감성? 자, 이런 거 별로입니다. 자, 연습을 총 3번 미소 짓기 연습을 8번씩 하며 평상시 아침에 일어나서 자연스럽고 편한 표정을 갖도록 노력했습니다. 이거 거의 뭐 유나의 비밀번호 486이죠. 하루에 4번 사랑을 말하고 8번 웃고 6번의 키스.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내용인 거죠. 사소한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 사소하잖아요. 이런 감들 좀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자님께서 저에게 주신 자소서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을 알므로써 이 표현 고객 관리 능력을 일단 고객을 당연히 알아야지 고객 관리 능력이 되겠죠. 일단 뭔가 유니크한 느낌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약간 여기까지 파악이 살짝 안 됩니다. 너무 약간 좀 모호하다. 그 다음에 알므로써 이런 표현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므로써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파악, 분석 이런 서면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차라리 쓰시면 이런 표현들.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고객 인터뷰를 통해 고객에 대해 미리 파악함으로써 고객 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자, 고객 인터뷰를 통해서 고객에 대해 미리 파악을 하고 고객 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좋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구독자님만의 경쟁력인가요? 나만의 강점. 나만의 강점은 아니죠. 너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런 느낌입니다.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코딩 교육용 드론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회사에서 CS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거 말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이 했던 내용 있죠? 요거를 압축하는 문장을 이 첫 번째 문장으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없애고요. 어떻게 함으로써 어떠한 결과를 낸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첫 번째 문장에다 쓰는 거예요. 네. 자,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더 나은 고객 만족을 실현시키는 것은 고객의 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라 생각해 고객 한 분 한 분께 전화를 드려 고객 인터뷰를 시행했습니다.
제품의 개선점, 불만사항, 필요한 서비스 등 고객분들이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 여쭈었습니다. 여쭈었습니다. 이런 표현들, 생각들에 대해 이런 거 아니죠. 고객의 이렇게 니즈를 분석했습니다 하면은 훨씬 더 깔끔하지 않을까요? 자, 이러한 데이터들을 모아. 데이터들을 모아보다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아니면 취합하여 이런 단어를 쓰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한자. 하나의 방대한 고객관리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관리 데이터를 토대로 고객군을 나누어 차별화된 영어 마케팅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학교 수업 용도로 구매한 강사분의 경우 수업 자료를 무료로 제공했고 연구용 구매한 소스 코드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인 걸 풀어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또한 제품에 대한 이슈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매뉴얼을 만들었고 이슈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자,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당연히 이런 고객 인터뷰들 할 수 있겠죠. 근데 고객 인터뷰가 쉬울까요? 전화를 드려서 여러분 우리 전화하면은 안녕하세요 여기 하나은행 안녕하세요 신한카드 연락 오면 어떻게 하나요? 아 죄송합니다 그냥 끊을 수도 있고 아 죄송한데요 아 저 일 중이라서요 아 저 근무 중이에요 끊죠. 자 그래서 이게 궁금한 거예요. 고객 인터뷰 불만사항 물론 고객이 만약 불만사항을 왔다 할 경우에는 직접 전화를 할 일이 있겠죠. 근데 이런 데이터들 모아서 고객 관리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 고객 관리 데이터는 사실 회사 전체에 이런 시스템이 있을 것 같은데 개인 한 사람이 고객 한 분 한 분한테 모아서 그 데이터를 다 쌓는데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이 쌓을 수 있을까요? 그게 좀 의문인 겁니다. 이 현실성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듭니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들을 써주신 건 좋은 것 같은데 이 소재 자체가 뭔가 새로운 내가 나만의 역량을 써서 뭔가를 바꾸었다가 아니라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나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런 게 그렇구나 여기에 맞춰서 드려야 되겠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좀 소재를 좀 더 다른 소재로 풀어나가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똑같은 소재라도 다르게 푸는 남들은 못했는데 내가 한 그런 플러스 알파를 좀 만들어내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은 곧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좀 더 개발하고자 합니다. 자,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는 너무 흔한 단어예요. 모두들 소통, 협업, 커뮤니케이션 다 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써도 되지만 그 말을 쓰면서 소재는 좀 더 독특하게 가져가야 된다. 근데 여긴 너무 진부했어요. 근데 갑자기 또 다시 진부한 표현이 나와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는 방법, 고객과 더 많이 소통하고 다 알아요. 많이 소통을 해야 되죠. 소통. 조금이라도 더 고객을 많이 만나 대화를 하겠습니다. 또 고객 만남 일지를 만들어 잘한 점과 부족한 점에 대해서 성찰하겠습니다. 이 잘한 점과 부족한 점, 그 다음에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 조금이라도 이런 표현들 저는 개인적으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또 고객 만남 일지를 통해서 구체적인 피드백을 얻고 서비스를 개선시키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프로답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너무 프로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자소서 첨삭을 좀 받으시는 것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이나 내용이나 그다음에 전개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컨설팅 업체에서 많이 해주잖아요. 물론 대충 하는 컨설팅 업체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고쳐 나가면 훨씬 더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일하시느라 퇴근하고 나면 힘이 드시겠지만 반드시 이직을 성공하기 위해서 좀 더 힘을 내셔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다듬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영상 오늘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요. 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저도 양치하고 자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